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을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풍수 관련 명리학 또 기본 풍수, 역학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작한 영상이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까지는 제가 일반 구독자라든지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하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끔 제가 따로 특별히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학습 형태가 제가 이제 교재 형태로 해서 다 이렇게 교재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 영상만 보면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기타 풍수 자료도 이제 계속해서 올릴 건데 그런 영상을 체계적으로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만 회원에 가입해서 꾸준하게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다음부터 보고 싶다고 하시면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셔서 회원 가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하게 올릴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명리학도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역학 분야에 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주 명리학을 위시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보내드릴 것인지는 일단 이제 차차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1년 한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올릴 거니까 보시면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충분히 많은 것을 공부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끔 제가 할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까지는 그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프리미엄 회원만 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일단 사주 명리학 이거 위에 또 풍수나 유김 관련 영상도 볼 수 있고요. 또 기타 여러 영상을 볼 수 있는 데다가 또 경제, 주식 관련 이런 영상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학습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고요. 이게 또 일단은 책이 없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교재처럼 책처럼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신다고 하면 따로 책을 살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반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궁금하시면 다시 반복해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명리학을 공부하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사주나 아니면 역학, 풍수, 다양한 이런 역학 분야가 있는데 공부를 할 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한 부분과 함께 또 굉장히 중요한 오행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게 단순하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즉, 좀 나이가 있고, 야, 좀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다 보면 빨리 해서 1년, 어떤 분은 정말 6개월 이렇게 갖고 빨리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은 빨리 하면 좋겠지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야 계속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6개월에서 1년 만에 걸쳐도 좀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빠른 시일 내에 알려고 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만 나이가 들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잊어버리는 게 많아서 다시 보고 또 상기하고 여러 가지 저 역시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시되 되도록이면 의미나 내용, 뜻을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암기를 하면 지금 대다수가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 감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좀 이해하는 게 좀 오래 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다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양오행의 조화는 상대적이고 변함으로 고정된 이미지로 기억하지 말고 다양하게 이해하고 유추하도록 한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음양오행을 그냥 학습하고 암기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고정된 이미지로만 기억하지 말고 좀 다양성 있게 생각을 많이 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학습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것을 욕심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재밌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사람의 책을 가지고 반복하는 게 좋고요. 유튜브도 이 사람 저 사람 거 보기보다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 한 선생 거를 찾아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좀 꾸준하게 그 사람 것만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본 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난 후에도 야 이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년은 해야 된다. 뭐든지 자기가 그 분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좀 습득을 하려면 3년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해보면 그래도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내 4개월 해보고 내가 앞으로 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행과 음양의 관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행의 상생상극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상극도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것은 완전히 외우기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기존에 공부하신 분은 아 이거 쉬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행의 상생상극도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원리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생하고 어떻게 극하는지 그리고 목화토금수 각자의 고유의 뜻이 있고 고유의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학습할 때 처음에 기초할 때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진도가 빨리 나가지만 처음에 이거 그래도 대체로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 뒤에 갈수록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상극도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 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사주명리학의 거의 3분의 1 30-40%는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정말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심오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오행의 원리,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글씨가 좀 많아요. 교재 형태로 텍스트 파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책처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행은 글자 그대로 다섯 오자에 가랭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오자는 우주 만물의 다섯 가지 법칙과 질서, 즉 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는 바로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기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풍수에서도 나오고 또 유김이라든지 아니면 기본등과 모든 역학의 이 다섯 가지 기본 원리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행자는 우주의 이 기운 다섯 가지가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순환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기운이 어떻게 변화하고 움직이고 순환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운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주의 질서와 인생의 걸음걸이를 다섯 가지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오행은 무형과 유형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무형의 기운도 있고 유형의 기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거, 형체가 없는 거.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목화토금수, 목이라는 건 나무라고 하면 유형이죠. 형체가 있죠. 하지만 그 목에 갖고 있는 성질이나 기운, 이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고 또 우주의 운동과 자연의 변화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건데 우주, 즉 우리 태양계에 목화토금수라는 행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절적으로 자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자연을 떠나서 살 수는 없으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 속의 조화를 이루며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 또한 놀랍도록 자연의 일부와 같고 우주의 일부분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우리 인간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체 또 어떤 기운의 변화가 이 우주와 자연의 질서 변화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작은 지구 내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보다는 이 자연이 어떻게 변하고 우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크게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이 역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 명리학도 그렇지만 풍수도 그래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 그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과 같고 풍수, 집, 부동산 이거는 내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역시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은 같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우주의 일부분이다. 그게 바로 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 또한 8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지구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과 양을 대표하는 해와 달입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고 달이라는 것은 음의 기운인데 이 태양과 달이 우리 지구는 태양의 어떻게 보면 행성이죠. 달은 우리 지구의 위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해와 달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이게 바로 음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월경각 같은 거 할 때도 이 달이 뭐 보름이냐 아니면 금음이냐 뭐 이렇게 해서 달이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29일 30일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런 부분이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럴 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입니다. 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또 이러한 행성들이 우리 지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사람은 역시 이 자연의 기운을 우리가 거스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 그리고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디에 돌고 있느냐, 목성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부분을 좀 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주팔자 하면 그냥 생년월일시가 갖고서 재물복은 어떻게 되고 건강운은 어떻게 되고 언제 돈복이 들어오고 이렇게 좁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넓고 깊게 봐야 되고요. 이 우주와 태양계, 자연, 지구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고 수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오행의 종류와 성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외울 것은 외워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가 사주를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모르면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화, 토금수 5개의 오행이 있고요. 첫 번째로 한번 방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동쪽, 그리고 화는 남쪽, 토는 중앙, 금은 서쪽을 가리키고요. 수는 북쪽입니다. 계절적으로 따지면 목화, 토금수 딱 봤을 때 봄, 여름, 토는 환절기, 금은 가을, 수는 겨울입니다. 색깔은 목은 이제 여기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청색이고 화는 붉은색, 토는 황색, 금은 흰색, 수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맞는 색깔은 어떤 게 좋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저한테 맞는 행운의 방향은 어떤 게 좋습니까? 했을 때는 또 방위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5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오기. 이 동쪽은 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목은 우리가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바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화는 뜨거운 열기, 토는 습한 것은, 왜냐면 땅속은 물론 건조한 토도 있지만 주로 습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땅을 파면 대체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은 조하다, 건조하다 했을 때 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는 한, 겨울 추우니까. 그래서 풍열, 습조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우리가 오장육부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병이라든지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이 목화토금수 오장육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목은 간과 담입니다. 그래서 간담. 그래서 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간담이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화는 심장과 소장, 뜨거운 열기, 그래서 화는 정열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심장과 소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토, 비위. 그래서 뭐 토가 사주에 안 좋은 사람 극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위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소화기 계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위가 좀 약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토의 기운이 안 좋으면 비위가 좀 약합니다. 금은 폐와 대장, 그리고 수는 신장, 방광, 콩팥이죠. 이쪽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상이라고 해서 목은 인, 화는 예, 토는 신, 금은 의, 수는 지, 인, 예, 신, 의지. 뭐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목은 인이고 화는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그 동대문 보면 흥인지문이라고 해서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대문에. 그리고 화는 남대문에서 남쪽을 나타내서 숭예, 예를 숭상한다 해서 예자가 들어가 있고요. 토는 이제 가운데 중앙이라고 해서 보신각 종 아시죠? 그래서 그 종로 바닥에 가면 보신각에 신자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서대문 쪽은 이제 옛날에 돈이문, 의를 숭상한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이문이라고 했고요. 북쪽에는 또 홍지문이 있죠. 지금은 북대문은 없어졌는데요. 홍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상의 기운을 서울을 우리가 이제 옛날 한양을 도읍지를 정할 때 사대문을 다 이런 것을 각 방위에 맞게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5가지 맛.
봄은 과일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신맛, 산이죠. 신맛이 나고요. 또 화는 태우면, 불로써 태우면 쓴맛이 나겠죠. 그래서 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는 중앙인데 이제 이것은 단맛입니다. 감이라고 합니다. 달감자죠. 그리고 금은 매울 신해서 조금 맵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을에 고추가 완전히 익어갔을 때 좀 불그스름해서 익어가면 좀 맵다 고춧가루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색깔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수는 이게 함인데 이게 짤함입니다. 짠맛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도 잘 이해하셔서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냐. 물론 뭐 오미자라고 해서 5가지를 다 먹으면 좋겠지만 내가 목기가 부족한 사람은 신맛을 좀 좋아하게 되고 신맛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은 새싹을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신과일을 잘 먹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수의 기운이 나이 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짠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정열적으로 해서 뭐 탄 것도 잘 먹고요. 단 것도 좋아하게 되고 매운 것도 좋아하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 특히 어린아이는 신맛을 좋아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맛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드셔도 신것을 먹어줘야 된다. 이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음행이라 그래서 이건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목의 기운은 기역, 키역 그리고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읕 그리고 토는 이응, 히읗 금은 시읒, 지읒, 치읒 수는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들어가서 이름을 할 때 각 기운에 용희신에 맞는 거 쓸 때 일단 한글 이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한글을 만들 때 이 목 안에 소리, 입술 소리 뭐 이런 걸 다 해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 기운하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아설, 순, 치, 후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금니 소리 아 그리고 순, 입술 순이죠. 그리고 후는 목구멍에 나는 소리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차차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내용이 너무 많고 이걸 언제 다 외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천천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목은 38 그래서 행운의 숫자 따질 때 쓰고요. 그리고 화는 27 토는 5 10인데 5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은 49 수는 16 그래서 이게 뭐 선천수 후천수 따질 때 쓰지만 일단은 숫자는 목화통음수의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은 천갈은 가불이고 지지는 인묘가 되고요. 화는 병정 사오 토는 무기 진술 충미 금은 경신 신유 수는 임계 해자에서 천간과 지지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은 성격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격 그래서 곡직 인수격이라고 하는데 사주의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곡직 인수격 특별격 사주 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곡이라는 것은 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을목을 나타내고 직은 하늘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을목과 간목을 나타낼 때 곡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는 염상 이게 불꽃염자죠. 그런데 왜 상자를 썼냐면 염상이라는 것은 뜨거운 화기는 하늘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열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것은 맨 아래 유나 윤택할 윤자의 아래야 물은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염상과는 반대로 윤하 하자가 들어간 거고 불꽃은 염상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토는 가색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장미가 집 주위에 딱 이렇게 갖고 넝쿨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색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장미, 덩쿨, 담장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토는 땅의 기운이다. 그래서 가색. 그리고 금은 종역이라 그래서 혁명을 따라라 이런 소리인데
금기가 많게 되면 약간 반골 기질이 있고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싹, 부드러움. 그런데 동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사대문에 서울에 5개의 궁이 있잖아요. 경복궁을 위시해서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궁궐은 남쪽을 향해서 있고 대문이 남쪽을 향해서 있어요. 하지만 창경궁만 동쪽으로 해서 정문이 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자가 동궁마마라고 했죠. 어린 새싹이 동쪽을 받아서 동쪽의 기운을 받고 자라라 해서 창경궁만 세자가 기거하는 궁인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동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세자를 동궁마마라 한 겁니다. 어린 새싹을. 그리고 화는 정렬, 그리고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토는 계절의 변화인 환절기, 변동과 포용성이 강하다. 환절기니까 변동도 강하겠죠.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변덕스러운 게 많습니다. 금은 힘과 권력 이런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수는 지혜와 융통성, 생식기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사주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했잖아요. 물론 이거보다 시간을 더 들여서 설명할 건데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목화토금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는데 일단 이것을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약간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행운의 신 사주풍수연구소 보면 회원 가입란이 있는데 회원에 가입하시면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적은 비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